계산한 대로 놓쳤잖아요. 된다고 한다고 다 하죠 감독. 저도 감독이 살아남아요. 그 정도 계산. 안 잘렸다니까 저도 어제 했으면. 감독님 너무 오래전 얘기입니다. 뭘 오래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새끼 또 살려면 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야구 투부장의 이용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계속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다행입니다. 김도영 편 올라갔잖아요. 김도영 선수가 시범 경기 때에 비해서는 조금 진짜 어려움을 겪는데 열심히 봤는데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표정도 좀 약간 긴장한 모습 보여주고 그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타이거즈 V12 V12 적어주신 팬분께서 균 기자의 저주가 이 채널로 옮겨왔군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펠레의 저주 같은 얘기인가 보죠?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르카 나가던 시절에 제가 찍으면 되게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2014년에 누구죠? 제가 2014년에 그해 이제 4강을 뽑는데 한 팀도 못 맞춘 적이 있었거든요. 쉽지 않은데 4강 우리가 또 몇 팀 안 되는데 거기서 4강을 한 팀도 못 맞춘다는 거는 그때부터 균 기자의 저주가 시작됐는데 그해 LG가 가을 야구에 올라갔어요. 가을에 올라가서 NC랑 그때 준 플레이오프인가를 하는데 임재철 선수가 딱 오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다고 덕분에 가을 야구를 수 있게 됐다고 옆에 있던 박용택 선수가 제 손을 또 꼭 잡으면서 이렇게 고맙다고. 안전하게 LG가 지금 가을 야구가 지금 쉽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때 이제 2013년에 가고 그렇습니다. 2014년에 또 연속으로 가는 거니까 뭐 그때였을 거야 아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균 기자의 저주가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는 잘 맞춥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주까지는 아니다. 뭐 적중이 김도영 높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김도영 선수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전력이 탄탄했다고 평가받은 SSG와 LG가 초반에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SSG 어떻든가요? SSG 너무 잘하고 있죠. 그런데 팀당 144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144경기를 보면서 사실은 144번 마음이 달라지는 게 프로야구예요. 뭐 연패라는 팀도 오늘 이기면은 내일부터 다시 연승을 할 거고 그런데 저 사실 궁금했던 거는 시즌 전에 그 예상했던 전문 해설위원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이제 저희 그 매체 같은 경우도 7분한테 상세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 5분이 우승 후보로 KT를 꼽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분이 LG, 한 분이 SSG를 꼽았는데 시즌 초반 판도는 조금 KT가 부진하면서 달리 가고 있는데 뭐 영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SSG랑 LG는 긍정적 변수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뭐 SSG는 선발, 국내 선발, 뭐 LG는 자완 연건들이고 반대로 KT는 뭐 생각지도 않았던 강백호 부상에 뭐 불펜 난조 맞습니다. 그런 게 작용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 아직 초반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순철 SBS 해설위원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해설을 하시는 스타일이라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전화 연결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승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 이용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그렇게 인사 안 해도 됩니다. 실제 생방송인가요? 예? 생방송 아닙니다. 잘 나온 것만 추려서. 이제 초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야, 순번이 너무 밀렸는데. 실제 개막해 보니까 그 예상하셨던 거랑 좀 차이가 있는지 물론 초반이라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떤 부분이 좀 크게 보이세요? 스트라이크 존 같은 거는 그대로 그냥 예상대로 그 시범 경기 때부터 시범 경기 전에서부터 심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별탈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 팀이 부상 선수가 생겨가지고 예상한 팀들이 좀 밑으로 쳐져 있는 상태고 시즌 초반에 또 그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전력을 아무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고 투자가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 부분에 대해서 푸고타죠. 지금 당장 이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버리면
심판들도 그렇고 타자들도 그렇고 투수는 관계가 없을 텐데 그렇죠. 예. 네. 이제 모두가 다 혼란스럽게 되고 이게 일관성이 흐트러지면서 이제 신뢰까지 떨어지면 이제 엉망이 돼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이대로 가다가 네, 네. 이게 투구 타자가 너무 심화되면 그때 네. 가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논의를 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9면이 다 넓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9개 면으로 나누잖아요. 스트라이크 존을.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면이 다 넓어져 버리니까 타자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특히 막 몸쪽이 좀 약간 높은 거 이거는 때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 각도상으로 맞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바깥쪽이 때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배트라도 낼 수가 있는데 이 몸쪽에 치는 걸 보면 선수들이 그 투심 같은 거 몸쪽으로 확 파고들면 뭐 네. 어려운 타격도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져 놓으니까 삼진 안 당하기 위해서 그걸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막 시작했는데 그것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즌 또 시즌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심판진들이 조금 더 숙지를 해놨다가 예. 좀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투고 타자가 조금 더 심하네. 네. 그러면 이제 구단들은 어떤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LG가 그 불펜 투수들이 뎁스가 엄청 강하잖아요. 네. 뭐 도저히 0점대더라고요, 막. 예, 무너뜨릴 수 없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선발진도 탄탄을 해야 되겠지만 불펜진들도 상당히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이 긴 시즌을 무난하게 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투수 쪽에 많이 보강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 투수 쪽에 보강이 되지 않으면 경기하기가 아무리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졌다고 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투고 타자가 심해지면 네. 이제 전체적으로 팀 전력이 뭐 투수가 조금 센 팀이 있고 타격이 좀 센 팀이 있잖아요. 네네. 둘 중에 어떤 팀이 조금 더 유리할까요? 투수가 좀 센 팀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예. 아무래도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졌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야구가 좀 이렇게 홈런도 나오고 뭐 그렇죠. 야구에 네. 하긴 홈런이 꽂히잖아요. 맞아요. 홈런도 좀 나오고 이래서 좀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투구가 높아져 버리면 그런 또 재미가 반감이 돼서 야구에 조금 묘미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기는 해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지 이제 윤곽이 나오겠죠.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10경기도 안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초반이지만 다시 전망을 한다면 조금 바꾸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아직도 단 KT. 이제 그렇지는 않고 단 이제 KT가 지금 불펜 투수들이 네, 그렇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불펜 투수가 약하다. 음. 선발진보다도 예, 예, 예. 그런데 조금 심각하게 지금 시즌 초반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강백호 선수가 빠졌고 엊그저께 박병호 선수가 머리에 맞고 빠진 이후로 공격까지 안 돼 버리니까 투수가 안 되면 그 공격력으로 좀 커버를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공격력이 안 되니까 그 불펜 투수로 약하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이 더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점들이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고 한다면 KT가 우승권에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만회하기는 좀 어렵다. 네.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그 강백호 공백이 네네. 진짜 상당히 크다고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 대체 근데 불가능한 지금, 선수가 네.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난주까지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뭐 강백호 선수의 공백이 결코 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발진에서 좀 탄탄하게 하다가 공격에서 강백호 선수가 있으면 뭐 점수를 좀 어느 정도 낸 상태에서 불펜들이 부담 없이 올라가는 것과 네네. 타이트하게 올라가는 건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KT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타이트하게 불펜들이 올라가고 점수를 많이 못 내니까요. 예. 나머지 선수가 못한다. 나머지 맞죠? 예. KT 그 선수가 왔다고 해도 이게 공격이라는 것은 양 날개가 이렇게 같이 이 균형을 맞추면서 비행을 해줘야 좋은 이게 선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한쪽 날개가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머지 선수 혼자 박병호 선수 그나마 박병호 선수까지 지난주에는 뭐 허리 받고 빠져가지고 헤드샷이 있었죠. 이게 비행이 정상적으로 날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점수를 많이 못 내니까 그런데다가 또 투고 타자인 상태에서 점수를 못 내니까 조금 더 약해져 있는 KT 불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실 KT 불펜이 지난해에도 선발진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렇죠. 표가 좀 덜 났었잖아요. 그렇죠. 한국 시리즈에서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표를 뒤로 뺐던 거고. 그런데 선발만만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발만 가지고 야구를 현대야구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든 이광철 감독이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좀 일찍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보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이제 초반이니까요. 팀 내에서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불펜 투수들을 어느 정도는 보강만 한다고 한다면 선발진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 KT가 뭐 우승권에서 결코 멀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SSG랑 LG가 일단은 시즌 초반 뭐 순항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시즌 전에 보셨던 거 그 예상했던 부분하고 두 팀이 지금 성적을 내고 실제 경기력을 보이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습니까? 우선 LG를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지금 그 불펜진들은 더 뎁스가 두터워진 것 같고요. 선발도 사실은 외국인 원투펀치를 빼놓고는 3, 4, 5 선발이 약해서 맞아요. 우승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고척 경기하면서 뭐 손주영 선수라든지 김윤식 선수라든지 이민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강력한 지금 투구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 페이스를 그대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LG는 약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투수진에서는 맞아요. 3, 4, 5 선발을 메워주는 불펜이야 10개 구단에서 가장 강한 데고 그렇죠. 마무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고우석만큼 고우석 선수가 뭐 블런 세이브도 있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만 그만한 강력한 볼을 던지는 마무리 투수는 없거든요. KBO 리그에서. 거기에 불펜들 뎁스가 강하죠. 뭐 김진성 선수도 합류해갖고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이름을 다 거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쓸 수가 있잖아요. 한 두 팀 뿌리는 불펜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김민식 선수라든지 손주영 선수라든지 뭐 이렇게 이민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또 임창규 선수까지 올라오면 그러다 보면 상승세를 타면 임창규 선수도 이제 볼 빠르게 속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서 더 좋은 투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LG는 틈새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투수 쪽에서는. 또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격적에는 지금 박희민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수비 쪽에 너무 탄탄해져 있는 상태고요. 서 있는 상태에서 시즌 초반에 김현수 선수가 너무 좀 잘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 홈런을 뻥 때리는 타자가 없는 LG 타선인데 시즌 초반에 김현수 선수가 그거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단타, 중타, 뭐 중거리 뭐 이런 그 타구들을 많이 날려주면서 잠실 야구에 적합한 야구를 좀 해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그 탄탄한 전력이 홍창기 선수까지 들어와가지고 매우 지금 탄탄한 전력으로 앞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루이즈는 잘 못해도 표도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잘하니까요. 아까 강백호 선수 뭐 말씀드렸듯이 뭐 투수들이 어느 정도 다른 선수들이 타격 성적을 내면 강백호 선수의 그 어떤 안자리가 강백호 선수 안자리가 그게 표시가 안 날 텐데 지금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지금 뭐 SSG는 무패고 LG는 1패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길게 가는 전력은 LG가 지금 그 말씀드렸던 선발진들이 탄탄해지면 훨씬 더 탄탄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SSG로 넘어가면 SSG는 이제 지금 어제 노경훈 선수도 노경훈 선수 벌써 2승째잖아요. 김광현 선수 마찬가지고 노바 선수 마찬가지고 폰트 선수. 그런데 선발진은 돌아올 선수가 또 두 선수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삼성 발급 투수가 두 명이나. 박종원, 문승원 선수가 6월쯤 돌아오죠. 6월쯤 돌아온다고 해요. 지금 뭐 사이드 피칭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젊은 선수들이니까 또 언제 금방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구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SSG가 가장 지금 문제점이 KT와 마찬가지로 불펜이 조금 약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불펜 평균 자체가 중하위권이더라고요. 장지훈 선수 한 선수만 상대 팀을 완전히 지금 제압하고 있는 상태지 나머지는 박민호 선수라든지 요새 김태형 선수 불안하죠. 서진영 선수도 불안하죠. 불안하거든요. 나오면. 그런데 김태형 선수가 작년에 후반에 마무리를 맡아서 이제 지금 그 SSG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김태균 선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구력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장지훈이 지금 2이닝씩 던지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터프 세이브를 하러 올라왔을 때 관중들이 들어와 있고 막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거 압박을 이겨내느냐. 중압감이 이것도 우리가 있으니까요. 지켜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SSG는 제가 볼 때는 불펜 투수, 그래서 이태양 선수를 지금 불펜으로 돌리겠다고 그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잘한 결정 같아요. 왜냐하면 선발이 이제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이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SSG가 불펜을 일단 좀 강화를 시켜야 된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는 SSG가 지금 특히 2루수 유격수는 박성환 선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그 타구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이게 유격수와 2루수의 수비 능력이 시즌 끝까지 별 문제 없이 가줘야 팀이 허물어지지 않고 잘 간다. SSG는 이 두 가지만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뭐 가장 KT와 함께 우승권에 근접해 있는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화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뭐 노력들을 했지만 한화 초반이 여전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연패를 끊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시기에 어떠신지 조금 상당히 어려운 시즌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최하위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될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외국인 투수 둘 빼놓고 김민우 선수가 한 50% 정도, 50% 60% 정도 그 승리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3, 4, 5 선발은 상대 선발들과 만나서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투수들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승산이 좀 낮다. 거기다가 지금 강재민 선수가 빠져가지고 불펜도 약하죠. 마무리도 정우란 선수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요령으로 버티는 것이지 뭐 상대를 9위로 제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투수진 그렇게 지금 허약해져 있죠. 공격도 다 젊은 선수들만 있어가지고 위기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고 흐름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야구를 하고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야구를 흐름을 읽고 간다는 것이 베테랑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있으면서 그 선수들이 끌고 가면서 그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것을 보고 후배 선수들이 배우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흐름을 읽는 거거든요, 야구를. 근데 그런 점들이 하나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분위기를 타면 잘할 수는 있는데 근데 하나가 분위기를 탈 만한 그런 전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KT가 얼마나 지금 안 좋으면 지금 하나를 했는데요. 위닝 시리즈 빼앗겼죠. 좀 의외의 결과인데 근데 하나는 제가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전력상으로 지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베로 감독이 이기겠다는 야구를 했잖아요. 이기겠다는 야구를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8명 엔트리 투수 선발진들 빼놓고 불펜 투수들 나머지 야수들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경기를 투입을 하면서 경기 흐름에 맞게 이걸 이 타이밍에 이 선수를 내보내면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다. 역전은 시킬 수도 있고 못 시킬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그것을 그렇게 경기 운영을 해감으로써 선수들도 안단 말이에요. 우리 감독이 이 경기를 이렇게 해서 경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뒤집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선수들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는데 수비로 감독이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약간 마이너리그 경기 운영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 아직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그냥 강물 흘러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감독이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못 주니까요. 엊그저께 저 김정국 감독이 박찬호 선수 하나전 하는데 뺐잖아요. 한 타석도 안 보냈는데 그게요. 그게 강한 메시지인데 그게 벤치에는 그냥 그 한 경기만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김정국 감독이 박찬호 선수를 입단 때부터 쭉 봐왔잖아요. 그렇죠. 작년까지도 코치를 하면서 봐왔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린 건 있었을 거예요. 저 선수가 저런 스타일이다라고 했는데 그 전날 경기를 할 때 노아웃 1, 2루인데 희생번트 사인을 냈는데 상대가 힐 플레이, 이렇게 노아웃 1, 2루에 힐 플레이를 하지도 않았는데 페이크 번트에 슬래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감독은 분명히 희생번트 사인을 냈는데 그 전에 번트를 할 때부터 약간 희생번트를 자세가 아니고 키스번트 자세, 져서 살려고 하는 키스번트 자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그 다음날 경기를 할 때 플레이가 너무 차분하게 안 하고 화려하게 하니까
강한 메시지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팀 안에서 이런 놓아주지 점들- 못했다. 예. 네, 이런 점들이 선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감독이 그러면 무슨 말씀? 아무튼 야구는 음. 그 유계 질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국내 감독들이 하면 뭐 좀 어려워서 말 못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있거든요. 이심전심으로 예. 없을 수는 없는 문제니까. 예, 그게 그렇죠. 비단 뭐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랑 팀 그런데 경기니까. 수베로 감독은 지금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이 약간 그 마이너리그에서 하는 그런 뭐 그냥 못해도 그냥 한 네다섯 그냥 이게 주고 또 안 되면 그 다음날 빼고 뭐 이런 식의 그 경기 운영을 해버리니까 선수들이 받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고 한다면 야수 14명을 가지고 14명 15명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선수들도 거기에 감독의 어떤 메시지를 보고 느끼고 야구의 흐름을 쫓아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 하나는 조금 더 부족한. 그러니까 전력도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태아에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장관이 들어요. 없다. 예. 기아 지금 벤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기아를 어쨌든 지난 주말에 그 문학 경기에서 직접 중계도 하셨고요. 네네. 시즌 전에는 다크호스로도 네. 꼽으셨는데 네네. 뭐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몇 경기 나온 거 그런 게 제가 볼 예. 때는 양현종 나성범 선수가 왔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 기아가 선발진 불펜진이 그 다른 팀에 비해서 KT나 SSG나 이 두 팀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는 선발진이 아니거든요. 예. 아, 그렇죠. 근데 불펜도 좀 탄탄하잖아요. 마무리도 예. 그렇고. 좋아졌죠 많이. 그런데 그런데 지금 야수 쪽에서 최용 선수가 그걸 뭐 이렇게 초반에 잘 때리지 못해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야구라는 것이 144경기를 하면서 초반 승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쵸. 초반 스타트가 매우 중요하고. 한국 야구 특히 중앙 경기를 딱 보면서 김광현 선수가 나왔어요. 네. 근데 김광현 선수는 공표를 했어요. 투구 80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랬으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기아는. 늘려야죠. 투구수를 늘려야 대체 선수가 되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위치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SSG는 불펜이 좀 선발보다 약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김광현 선수 나오면 더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회 이전에 최소 실점으로 막아놓고 후반에 윤준현 승부. 선수를 바로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후반에 뒤집는 경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이민우 선수가 7점 줄 때까지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신인 감독이고 네네. 뭐 하다 보니까 오늘은 김광현 선수니까 뭐 내주고 내 일요일 날 뭐 논의 내고 이기면 되겠지 뭐 원정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야구가 이렇게 마음대로 되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일요일 경기까지 계산하면 놓쳤잖아요. 된다고 한다면 다 하죠 감독. 저도 감독이 살아남아요. 그 정도 계산. 아이, 그런 말씀을. 안 잘렸다니까 저도 예, 아유, 했으면. 감독님 너무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니 뭘 오래전에. 아 나도 내가 계산한 대로 야구가 됐으면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위에서 네. 보고 장기 훈수 도듯이 이렇게 보고 얘기는 합니다만 야구가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데 어렵죠. 제가 이제 이게 기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신인 감독이니까 모르겠어요. 제 말을 듣고 또 지는 하지도 못했으면서 뭐 나한테 말이만 이렇게 야할 수도 있겠는데 선배의 그냥 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이 시즌 초반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에 대해서 최대한 그 전력을 이끌어서 초반 승수를 좀 많이 쌓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왜 그러냐면 또 초반 승수를 또 많이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기아는 두 가지를 잃는 거예요. 왜 그러냐? 팬이 제일 많잖아요. 아 많죠. 맞습니다. 팬이 제일 많은데 지금 개막전도 9대0으로 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주말 경기 와서 지금 형편없는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상대 팀이 뭐 아무리 뭐 투수가 좋다고 해도 뭐 불펜이 약하고 하니까 약점은 있으면 그걸 파고드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갔다는 것이죠. 그 전에서 하나하고 3연전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좀 뭐 때리고 했단 말이에요. 네. 기아는요 지금 하이 팀들 뭐 D급, C급 선수들 투수들 만나서 때려서 자기 개인 성적을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아는 지금 포스트 시즌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승도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타자들이 A급, B급 선수들이 나왔을 때 이겨야죠. 정말 좋은 타격을 하면서 실력이 한 단계 올라서야 돼요. 안 그러면 포스트 시즌 아니라 우승도 할 수가 없는 전력이 되는 거예요.